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 예제들 중에서 기본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작업에 필요한 소스는 저희 채널에 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은하 채널에 오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오셔서 재생 목록 중에서 애프터 이펙트 편집 예제들이 있을 거예요. 클릭하시게 되면 쭈루룩 나열이 될 텐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애니메이션, 기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친구를 보시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소스 링크 걸려 있으니까 콩 찍으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죠.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하시면 대화창이 하나 뜰 텐데요. 새로운 작업을 시작할 거다, 뉴 프로젝트, 기존에 있던 작업을 불러올 거다, 오픈 프로젝트가 보입니다. 저는 새로운 작업을 시작할 거니까 뉴 프로젝트 선택하도록 할게요. 작업을 하실 때 그 작업의 환경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부터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기타 등등의 작업 환경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누를 때마다 이런저런 작업 환경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수업하는 동안에 스탠다드라고 하는 친구를 설정해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장면 하나하나를 만드실 때 컴포지션을 제작을 합니다. 뉴 컴포지션이라고 선택하게 되면 그 영상의 크기를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름과 크기, 그리고 시간, 색상들을 정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컴포지션에 대한 이름은 기본 애니메이션이니까 애니메이션. 사이즈를 정할게요. 사이즈는 보통은 풀 HD라고 하는 1920의 1080 사이즈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거보다 더 작게 제작해도 괜찮다라고 하신다면 1280의 720도 괜찮겠죠? 사이즈는 1920의 1080짜리 저는 풀 HD로 제작을 할 거고요. 시간은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을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0초라고 10에다가 점 찍으시게 되면 10초를 의미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타임 코드가 00땡땡 00땡땡 보이는 게 이렇게 시, 분, 초, 프레임입니다. 거기에서 5라고만 쓰면 5프레임으로 인식이 되는 거고요. 5 뒤에다가 점을 찍으면 5초, 5 뒤에다가 점을 2개 찍으면 5분이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10초라고 한다면 듀레이션에다가 10에다 점을 찍으셔서 10초인 것을 표시해 주셔야 되겠죠. 백그라운드의 컬러는 어떤 색깔이든지 상관은 없고요. 전 잘 보이라고 조금은 밝은 색으로 선택하도록 하죠. 오케이.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화면에 뭐가 안 보인다라고 붉은색 띠가 뜬다면 캡슐화 키가 켜져 있기 때문이에요. 캡슐화 키는 꺼주십시오. 그래야 이렇게 미리 보기 형태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아래쪽에 환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10분초 그리고 색깔이 보이고 있습니다. RGB 그 크기가 풀이라고 해서 화면에 꽉 차게 보이고 있는 중이라는 게 보이죠.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기 편하게 창문을 좀 크기 줄여놓도록 할까요? 마우스의 바퀴를 위로 아래로 굴릴 때마다 이렇게 화면이 확대되고 축소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일일이 사이즈를 맞추지 않고 화면 늘어날 때마다 줄어들 때마다 알아서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으실 때에는 이 친구를 피트라고 화면에 맞춰주세요 라고 한다면 창의 크기를 위로 줄일 때 아래로 내릴 때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는 게 자동으로 맞춰지기도 합니다. 스탠다드라고 하는 작업 환경에서는 왼쪽에 프로젝트 창이 있어요. 가운데에 작업을 할 수 있는 컴포지션 창이 있고요. 오른쪽에 기타 등등의 이펙트 창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널따랗게 타임라인이 대기하고 있죠. 여러분들께서 작업을 하실 때에 소스를 불러와야 한다면 프로젝트 창에 힘을 빌릴 텐데요. 아직은 소스를 불러온 게 없고 그냥 컴포지션 장면 하나를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컴포지션만 대기 중이네요. 위쪽에 있는 도구들 중에서 도형을 직접 만들어서 움직거리는 거 애니메이션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도구들 중에서 렉탱글 툴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렉탱글 사각형뿐만 아니라 일립스, 동그라미와 스타, 별 등 여러 가지의 도형을 제작하실 수가 있으세요. 일단 저는 일립스라고 하는 동그라미 그리겠다라고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옵션에서 어떤 색깔을 채워드릴 건지 필, 선은 어떤 색으로 할 건지 스트로크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이라고 하는 친구 이름 옆에 보시면 색상을 고르실 수 있어요. 클릭하셔서 나는 노란색이 좋아 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요 스펙트럼에서 노랑이 선택은 됐지만 그 중에서 밝은 건지 어두운 건지를 한번 더 정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나는 조금 진한 색으로 원해 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존에 있던 색깔은 여기였는데 달라진 색깔은 이겁니다 라고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클릭하실 때 꼭 두 번 선택합니다. 파란색 중에서 밝은 걸 할 테다. 선택된 거 확인되시죠? 오케이. 스트로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의 색상과 그 친구의 두께값을 정해주시면 될 텐데요. 저는 굳이 선은 볼 필요가 없어서 여기에 두께값을 0이라고 바꿔주면 선이 있긴 하겠지만 두께가 없으니까 보이진 않겠네요.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클릭해서 쭉 당기시면 동그라미가 만들어질 거고요. 왼손으로 쉬프트를 누르는 동안에는 정원이 만들어질 거예요. 마우스를 먼저 띄고 쉬프트를 나중에 띄도록 하죠. 아래쪽에 이렇게 타임라인에 쉐이프, 도형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왼쪽에 있는 화살표를 열고 닫고 하실 수가 있으세요. 클릭하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 확인이 되시죠? 왼쪽 상단에 있는 셀렉션 툴 선택 도구 누르셔서 얘를 이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조절점들이 보일 거예요. 이 친구를 이라고 선택하셔서 들어서 옮기실 수도 있고요. 그 원에 대해서 크기를 조절하겠다라고 한다면 조절점을 클릭하셔서 쭉 당기시면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는 거 확인이 되시죠? 쉬프트를 누르고 계시면 정원 그대로 커지고 작아질 겁니다. 이 친구는 지금 기준이 되는 점이 오른쪽 옆구리에 짠 하고 박혀 있네요. 그래서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는 게 이 오른쪽 점을 기준으로 해서 커지고 작아집니다. 원의 배꼽 정 가운데서부터 커지고 작아지기 원한다 라고 할 때는 크기가 변해지는 중심점을 바꿔주셔야 될 텐데요. 위쪽에 있는 도구들 중에서 펜 비하인드 툴 사방에 화살표가 박혀져 있는 친구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그 중심점을 옮겨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지금 스냅이 걸려있기 때문에 철커덕철커덕 하고 붙는 느낌이 들어요. 스냅핑 걸어주시고 이렇게 원의 정중앙에다가 중심점을 옮겼습니다. 다시 셀렉션 툴 돌아오셔서 들어서 옮기시고요.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절점 쉬프트를 누르시면 이 친구에 대해서 비율이 깨지지 않으면서 그대로 커지고 작아지는 거 확인되시죠? 개체를 선택하셔서 움직거리게 해주기 위해서는 쉐이프의 옆에 화살표 눌러주시게 되면 컨텐츠라고 하는 도형에 대한 이야기와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변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일단 컨텐츠, 색상이라든지 크기는 마음에 드니까 그대로 화살표는 접을 거고요. 트랜스폼이라고 변신시켜주겠습니다. 화살표를 열으시게 되면 앵커 포인트 중심점이에요. 포지션, 위치, 스케일, 크기, 로테이션, 방향, 오퍼시티, 투명도입니다. 이 친구들 앞에는 다 시계들, 스탑워치가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이 스탑워치를 이용해서 키프레임을 걸고 움직임을 주실 수가 있으세요. 얘네들이 다 열려있으면 산만하니까 나는 포지션만 하겠다라고 단축키를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이라고 하니까 단축키는 P를 누르시면 바로 포지션이 들어갈 거고요. 스케일은 S, 로테이션은 R, 오퍼시티는 O가 아니라 T라고 하는 친구네요. 이 친구만 주의하시면 다른 친구들은 제일 앞자를 따서 단축키를 쓰시면 되겠죠? 키프레임을 어디 걸었는지 여러 가지 보지 않고 키프레임 걸린 것만 보여주세요는 단축키 U입니다. 요 5개의 단축키는 외우고 계시면 작업할 때 조금 더 빠르게 들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쉐이프를 선택한 상태에서 포지션 P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포지션이 뿅 하고 열립니다. 혹시라도 P를 눌렀는데 포지션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은 한영키가 눌러져 있는지 확인하셔서 꼭 영문으로 설정되어 있는 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지션에서 시간, 저희가 0초부터 10초까지라고 걸어놨기 때문에 세컨 단위로 보이고 있지요. 여기서부터 움직거릴 겁니다. 키프레임을 걸기 위해서 스탑워치 콕 찍어주시면 시계바늘이 생기면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의 키프레임이 걸렸습니다.
1초쯤에는 이 친구가 옆 동네로 이동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인디케이터 바늘을 이쪽으로 좀 옮겨주도록 하세요. 1초 지점이라고 쭉 끌어다 놓으시면 이렇게 현재는 1초 언저리로 시간이 이동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정확하게 옮기고 싶다면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이용하시게 되면 한 프레임씩 이동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시간은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대략 1초쯤이라고 가져다 놓을 거고요. 그때는 요 동그라미가 옆 동네로 이사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끌어서 옮기도록 하죠. 그러면 인디케이터 다시 앞쪽으로 돌아올까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재생을 해보시면 1초 동안 이렇게 이동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네요. 2초쯤 이동해서 이번엔 스케일, 크기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 레이어 선택하셔서 S. 그러면 스케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스탑워치를 걸어서 지금 2초 지점부터는 움직거릴 거야. 3초쯤에는 이라고 인디케이터 옮기셔서 크기를 50이라고 줄여주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 확인되시죠? 다시 처음부터 볼까요? 가운데에서 스페이스바 쭉 이동한 다음에 크기가 쭉 작아지는군요. 4초쯤부터는 요 아이가 안 보이게 오퍼시티 값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퍼시티는 영문자 O가 아니라 단축키 T라고 했습니다. 오퍼시티라고 하는 친구 확인이 되네요. 현재 100%의 농도로 보이고 있는데요. 스탑워치를 콩 찍으시게 되면 지금 위치 4초 지점에서는 이라고 키프레임 걸린 거 확인되시죠? 5초쯤으로 이동하겠다. 5초가 되면 얘는 농도가 20% 거의 보일랑말랑하게요 라고 바꾸실 수가 있어요. 다시 처음부터 볼까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동됩니다. 크기가 작아집니다. 거의 사라져요. 되셨나요? 이렇게 움직임을 여러 가지 키프레임 걸어서 줬는데 현재는 오퍼시티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군요. 여러 개의 키프레임을 걸었는데 키프레임 건 것들을 모두 보고 싶습니다. 라고 단축키 영문자 U를 눌러주시게 되면 포지션에 대해서, 스케일에 대해서, 오퍼시티에 대해서 키프레임 걸어줬던 것들이 쭉쭉쭉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애니메이션의 개념은 다 익히셨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소스를 불러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 상단에 프로젝트 패널이 있습니다.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셔서 소스 불러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셨다면 A207이라고 하는 압축 폴더일 텐데요. 압축을 풀으셔서 그 안에 들어있는 무브먼트 불러오도록 할게요. 인풋. 무브먼트라고 하는 파일은 포토샵 파일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있어서 레이어를 존중해서 데리고 오겠다. 근데 그 장면도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올까요? 라고 컴포지션도 만들면서 레이어들을 다 살려갖고 오겠다고 하는군요.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컴포지션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은 폴더 형태로 해서 다 살려서 데리고 왔네요. 컴포지션 만들어줬으니까 우리가 따로 장면 만들 필요는 없죠? 컴포지션 만들어진 걸 더블 클릭해서 불러올 거고요. 아래쪽에 타임라인 보시게 되면 소스들 하나하나 이렇게 레이어들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 누가 누군지가 구분이 되실 거고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백그라운드는 비저블을 껐다 켰다 해도 아무 반응이 없죠? 그 안은 굳이 필요가 없는 친구니까 백그라운드는 지우도록 할게요. 커피 00번의 경우에도 보라색으로 배경 넣어준 거기 때문에 이 아이는 색깔이 필요는 한데 움직거릴 일은 없을 것 같죠? 자물쇠로 잠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락을 걸어주세요. 나머지 친구들 보니까 첫 번째에 있을 아이가 맨 끝자락에 있군요. 레이어의 이름을 보니까 6번이라고 되어 있고 레이어의 이름은 1번으로 되어 있어서 거꾸로 되어 있군요. 순서는 바꾸실 수 있습니다. 질질질 끌어서 맨 끝으로 가렴. 그러면 1번 레이어는 질질질 끌어서 맨 앞으로 오렴이라고 번호와 레이어의 명을 좀 맞춰주시는 게 덜 헷갈리겠네요. 순서를 좀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레이어의 이름과 그 개체 이름도 맞춰줬습니다. 자, 1번 깜빡깜빡 제일 앞쪽에 있는 개체 맞지요?
자, 요 아이를 이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 단축키 기억하시나요? 포지션 P 눌러주시게 되면 포지션이 뿅 하고 열립니다. 0초 지점으로 선택을 했고요. 키프레임을 걸어주겠습니다. 스탑워치. 그러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키프레임이 걸리죠? 1초쯤 지나서라고 파란색의 인디케이터 질질질 끌고 가셔도 되고요. 그냥 1초쯤이라고 위치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자, 1초쯤에는 이 아이가 위쪽으로 공중부양했으면 좋겠어요. 끌어다 위쪽에다 놓으시면 되겠죠. 두 번째 아이, 깜빡깜빡. 이 친구 맞죠? 두 번째는 이라고 선택하게 되면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이 보일 거예요. 이 친구는 포지션이 아니라 스케일 가볼까요? S. 스케일을 1초 지점에서 키프레임 걸어주시게 되면 다이아몬드가 쿡 하고 바뀌죠. 현재는 100% 크기로 보일 건데 2초쯤에는 이라고 하셔서 크기를 50%로 줄여줄게요. 그럼 절반 사이즈로 줄어드는 거 확인되시죠? 세 번째 친구도 같은 방식으로 너를 이라고 선택했고요. 로테이션 한번 걸어볼까요? R 치시게 되면 방향, 로테이션, 시계를 쿡 찍으시면 난 지금부터 움직거릴 거야 라고 키프레임이 걸립니다. 1초가 지나면 3초겠네요. 클릭하셔서 방향을 270도라고 4분의 3 정도 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빙그르르 돌아가는 거 확인이 되시죠? 네 번째 개체를 선택하셔서 오퍼시티의 경우에는 단축키가 O가 아닙니다. T를 눌러주셔야 하고요. 스탑워치를 누르셔서 현재는 100% 진하게 보이지만 1초 지나면 4초쯤에는 이라고 가셔서 완전히 안 보이도록 0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완전히 투명하게 사라집니다. 처음부터 한번 재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디케이터 맨 앞쪽에다 둘 거고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하나씩 움직여지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러면 모든 아이들 컨트롤 A 눌러서 키프레임 걸려져 있는 거 영문자 U 누르시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 확인이 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키프레임 걸렸던 거를 안 볼 수 있도록 닫으실 수도 있고요. 요 4개의 개체들 말고 뒤쪽에 있는 2개의 개체를 가지고 부모와 자식으로 엮어주는 페어런트라고 하는 개념도 같이 익히도록 할게요. 헷갈리니까 1, 2, 3, 4번의 레이어는 눈을 감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비저블은 끄도록 하죠. 뒤쪽에는 2개만 남겨놨어요. 다시 인디케이터는 맨 앞쪽으로 0초 지점 돌아왔습니다. 5번째 있는 너를 이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저 선택됐습니다 라고 조절점들이 보일 텐데요. 부모와 자식으로 연결을 시켜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타임라인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빙글빙글 인연의 고리가 있어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친구. 자, 요 친구가 엄마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6번은 자식이 되는 거겠죠. 빙글빙글 돌아가는 요 실을 질질질 끌고 5번이 내 엄마입니다 라고 가리키게 되면 페어런트가 링크 5번으로 걸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어런트를 걸면 좋은 건 5번에 있는 요 커피포트가 움직일 때 6번에 있는 자식 물병이 같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식은 항상 부모님을 쫓아다니니까요. 자, 5번이라고 하는 친구 선택하셔서 포지션 P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키프레임 걸 수 있게 시계가 뜨죠. 스탑워치 쿡 찍으시게 되면 역시 다이아몬드의 키프레임 걸립니다. 지금 시작할 땐 여기 있지만 1초가 지나면 이라고 해서 위치를 위로 올려줬더니 이렇게 옆에 있는 6번 자식도 같이 올라가는군요. 포지션뿐만 아니라 스케일 S라고 스탑워치 눌러서 크기를 다시 1초가 지나면 2초겠죠? 50이라고 바꿔주면 크기가 같이 줄어드는 거 확인되시나요? 다시 5번 연속적으로 작업할게요. 로테이션 R 눌러서 스탑워치 걸어주게 되면 키프레임이 뿅 하고 걸립니다. 1초가 지나면 3초겠네요. 방향을 270도라고 돌려볼게요. 그러면 다 같이 이렇게 같이 도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퍼시티 영문자 T 누르셔서 투명도를 조절하도록 할게요. 현재는 100%입니다 라고 해서 키프레임이 걸렸고요. 1초가 지나면 4초 지점이죠.
오퍼시티 빵이라고 사라져라 라고 했는데 요거만큼은 자식이 같이 사라지질 않죠? 처음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그런데 오퍼시티만큼은 같이 움직여지지 않는군요. 페어런트로 걸었을 때 오퍼시티는 따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만 좀 주의하시면 나머지 같이 따라다니면서 엮어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페어런트라고 하는 기능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예제를 보시면 이렇게 카운트다운이 되는 것처럼 숫자가 보였다가 사라지는 작업을 보실 수 있는데요. 4부터 1까지 다 똑같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작업 오퍼시티입니다. 그 아이가 시간차를 두고 재생이 되고 있죠. 이럴 경우에는 한꺼번에 같이 작업을 한 다음에 시간차 줄 수 있도록 계단처럼 밀어주시면 돼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프로젝트 패널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소스를 불러오겠습니다. 1, 2, 3 카운트라고 하는 소스 드렸을 거예요. 역시 임포트 데리고 올 겁니다. 레이어를 살려주면서 컴포지션을 만들면서 갖고 올래요. 오케이. 컴포지션이 만들어지는 거 확인되시죠? 폴더에다가 레이어들을 다 담아왔습니다. 컴포지션 나와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4, 3, 2, 1이라고 하는 아이들 들어가 있어요. 레이어에 이름과 소스가 서로 반대로 되어 있으면 순서 바꿀 수 있다 했습니다. 질질질 끌어서 갖다가 옮겨주세요. 레이어의 순서 맞출 수 있다. 레이어 1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배경입니다. 배경의 경우에는 움직일 일이 없으니까 잠가 놓는 게 좋겠죠. 락을 걸어 놓도록 할게요. 1번부터 4번까지 모든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투명도를 조절해 보도록 할 겁니다. 투명도는 오퍼시티입니다. 단축키 T 눌러주시게 되면 동시에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퍼시티도 동시에 열리는군요. 인디케이터가 0초 지점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0초 지점에서는 오퍼시티가 라고 스탑와치 뿅 찍으시게 되면 모든 아이들이 키프레임 걸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00% 보였다가 점점 사라지는 거니까 1초 지나서 라고 인디케이터 옮겨 놓도록 할게요. 그 지점에서는 오퍼시티가 빵입니다 라고 0. 그럼 모든 아이들이 선택된 상태니까 다 같이 0으로 동시에 바뀌는군요. 0초 지점으로 와서 스페이스바 눌러주면 희미하게 사라지는 거 확인이 되는군요. 다만 이 친구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면 섭섭하죠? 선택을 풀겠습니다. 빈 공간 눌러서 선택 해제했습니다. 4, 3, 2, 1이라고 거꾸로 카운트다운이 돼야 되니까 4라고 하는 친구는 0초 지점에서 보이는 게 맞아요. 이 친구는 그대로 있도록 내버려 두시면 되고요. 3이라고 하는 친구, 이 친구는 1초쯤 밀어줘야 되겠죠. 3이라고 하는 막대 질질질 끌어서 1초 뒤에 보일 수 있도록 계단처럼 밀어진 거 확인이 되시나요? 그러면 2라고 하는 막대에는 더더더 뒤로 밀어줘야 되겠죠. 1이라고 하는 막대에는 더더더더 뒤로 밀어주면 되겠네요. 앞에서부터 재생을 해보면 4, 3, 2, 1 하고 사라지는 거 확인이 되시죠? 카운트다운 만들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고요. 위에서 아래로 바운싱 되면서 떨어지는 이 텍스트도 마찬가지 방법은 똑같은데 시간차를 두고 있죠. 포지션을 이용해서 바운싱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계단처럼 밀어서 시간차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불러오도록 하죠. 프로젝트 창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 2, 3 무브라고 하는 소스 불러오겠습니다. 임포트 어서 오세요 라고 데리고 오면 역시 컴포지션 만들어 드릴게요. 레이어 사이즈는 그대로 유지해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오케이. 컴포지션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냥 불러오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불러왔고요. 레이어의 순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배경은 굳이 움직거리지 않을 거니까 잠가 놓으시면 되겠고요. 모든 아이를 몽땅 다 선택하셔서 이번엔 포지션이니까 단축키 P 눌러주시면 되겠죠.
처음에는 화면에 보이지 않고 저 위쪽에서부터 떨어지는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키프레임을 일단 걸으시되 다이아몬드 키프레임 걸렸습니다. 위치가 여기는 아닌 거죠? 마우스의 바퀴, 휠을 좀 굴려주시면 이렇게 창이 작아지는 거 확인되십니다. 개체들을 창 밖으로 쫓아낼까요? 질질질 끌어서 창 밖으로 올려줬고요. 시간이 지나서 20프레임 떨어질 겁니다. 개체들을 쭉 내려놓을게요. 삐딸삐딸하지 않게 왼손 쉬프트를 눌러가면서 내려주시면 일직선으로 떨어지죠. 땅바닥에 한번 퉁 튕길 거니까 이렇게 땅에다가 붙여줄 거고요. 먼 거리를 오느라고 20프레임 걸렸습니다. 다시 천정에 부딪히는 거리는 그렇게까지 멀진 않으니까 시간도 짧게 가도록 할까요? 10프레임만 더 지나면 1초쯤이겠네요. 개체를 끌어서 천정에 퉁 하고 부딪혀 줄게요. 다시 이제 화면의 정 가운데로 위치시킬 거예요. 더 짧은 거리를 이동할 거니까 시간도 더 짧게 5프레임만 가볼까요? 1초 5프레임. 개체를 화면의 가운데다가 두도록 하죠. 0초부터 재생을 해볼까요? 스페이스바 퉁 하고 떨어져서 바운싱 되는 거 느껴지시죠? 다만 모든 아이들이 동시에 떨어지고 있다. 이 아이들 선택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 눌러서 선택 해제했고요. 1번부터 내려오길 원해요. 그렇다면 1번 너는 막대 0초 지점에서 그대로 있어주면 되겠죠. 2번 막대는 시간을 조금 뒤로 미루도록 할게요. 3번 막대는 더더더 뒤로 밀 거고요. 4번 막대는 더더더더 뒤로 밀 겁니다. 0초 지점부터 해서 스페이스바 재생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시간차를 두서 떨어지는데 혹시 느낌이 좀 별로다 싶으시면 시간들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조금 더 밀어주시거나 앞으로 당겨주시거나 해서 본인의 느낌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들의 시간차를 두는 것까지를 한번 쭉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만든 친구들은 영상을 출력하실 수도 있어야 되겠죠. 각각의 장면들 컴포지션은 타임라인에 이렇게 대기 중입니다.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친구를 선택하셔서 파일 누르시게 되면 일단 세이브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어디다 저장할 건지 경로를 정하십시오. 각각의 경로를 선택하셨다면 파일 이름도 주시는 게 좋겠죠. 저장하시게 되면 애프터 이펙트 상에서만 확인이 가능하고요. 요걸 영상으로 출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펙이 없는 분들은 보실 수가 없으세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영상으로 출력하기 위해서 파일을 엑스포트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Add to Render Queue라고 해서 렌더링을 할 수 있도록 큐에 올려줄 건데요. 여기에서 베스트 세팅즈 렌더링을 할 때의 세팅이 베스트 굉장히 좋게 되어 있다. 불만 없습니다. 아웃풋 모듈에서 내보낼 적에 포맷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퀵타임이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하시게 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MOV 파일로 출력을 할 수 있고요. 채널은 RGB 빛의 삼원색으로 뽑아내겠습니다. 아직은 배경을 투명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널 RGB로 선택을 한 상태로 뽑아내시면 될 텐데요. 아웃풋 투 어디로 뽑아낼 건지도 경로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1, 2, 3 카운트라고 하는 MOV 파일로 출력을 할 건데 강의 자료에다가 뽑겠다라고 경로와 이름, 포맷이 맞는지 확인하셔서 저장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아직 출력된 건 아닙니다. 렌더링을 하시려면 렌더라고 선택을 하셔야 실제로 출력이 될 거예요. 출력이 끝났다면 제대로 잘 보이는지까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1, 2, 3 카운트라고 하는 MOV 파일이 출력이 잘 됐고요. 더블 클릭하셔서 재생을 하시게 되면 4, 3, 2, 1, 땡 하고 없어지는 이런 영상이 제대로 출력이 됐군요. 여기까지 애프터 이펙트의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양하게 활용을 하셔서 재미있는 영상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